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순천편 두 번째 인터뷰인데요. 순천에는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라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지만 모두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또 중간 조직이 있다고 해서 또 반드시 또 마을교육 공동체가 잘 되는 것만은 아닌데요. 전국적으로 핫한 이슈가 되기도 하고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 센터장님 임경환 센터장님을 제가 귀한 시간을 할애받았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색하네요. 네, 어색하네요. 이게 자주 소통하는 사람끼리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편집 잘 해주실 거죠? 다 이해하시라고 보고 편집할 걸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편집 없이 갈 수도 있어. 편집 없이 갑니까? 오늘 다 편집 얘기하시네. 어? 자, 오늘 이제 제가 모든 분들한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 자기소개를 부탁드릴 건데요. 우리 임경환 센터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이신가요? 저요? 선생님의 자기는 나 아니야? 그러니까 네, 이렇게 우리 역동적인 인터뷰를.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순천 마을교육 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주된 활동인 것 같고, 집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부모, 이제 학부모, 첫째가 딸이고요. 4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냥, 또 뭐 있죠? 뭘 소개합니까, 보통,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이 정도 소개하죠. 아, 그래요? 네. 네, 이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네. 요약하면은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 센터장님과 두 아이의 아빠, 또 학부모가 되셨다고 네. 말씀하셨네요.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이기도 한데, 제가 저번에 이제 알게 된 거로선 그냥 고용된 형태로 이렇게 보통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치군구나 교육청에서 고용된 사람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협동조합이 중간 지원 조직을 위탁받은 형태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시스템이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교육부 사업으로 처음에 2018년 10월 19일부터 교육부 사업을 하게 됐는데, 지자체가 교육부의 사업을 공모해서, 근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지자체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활동가들을 좀 찾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지역의 활동가들이 함께 그 사업을 좀 꾸려서 나간 초창기의 경험이 있었고, 근데 2019년 4월 1일에 이제 지자체가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 단체, 이 협동조합은 그 전에 도에서 하는 마을학교 사업을 한 적도 있고, 지역에서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해서 공부도 좀 했던 그런 바탕이 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어쨌든 지자체한테 민간 위탁의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고, 민간 위탁금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들으신 것처럼 마을학교나 그 다음에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에 역량을 쌓아나간 그 협동조합이 이제는 중간 지원주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시는 일정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단체한테 중간 지원 조직 위탁 운영을 맡김으로써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유연한 활동들이 가능하게 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 활동하시면서 중간 지원 조직이니까 갖고 있는 장점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조금 수정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 그 협동조합 단체의 구성원들이 온전히 이 중간 지원 조직의 활동가로 결합된 게 아니라 100% 아니고. 거기는 이제 단체였고 그 단체의 구성원들의 일부도 있지만 지역에서 이제 김현주 선생님도 이제 초창기에 저희랑 같이 했는데 김현주 선생님은 재미난 협동조합 조합은 아니거든요. 조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 이거 중간 지원 조직을 처음에 만들자고 했을 때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좀 모았죠. 조직을 했고 각자의 역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뭐 기획하는 사람, 한 사람은 좀 조직하는 사람, 한 사람은 좀 그것을 또 살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조합원은 아니거든요. 근데 관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처음에 한 4명 정도가 구성이 돼서 그러니까 그 각자의 분야의 일을 좀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꾸려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맡겼다고 해서 그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다 수행하는 건 아니다. 거기서 예. 활동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가교 역할을 하고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드림팀 같은 분들이 딱 모여가지고 꾸려준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협동조합은 사실은 그렇게 마을학교를 하는 조직이긴 했지만 사실 조금 특이한 거는 그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나 이사분들이 저도 이사이긴 하지만 뭐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전적으로 맡기고 믿고. 전혀 이사장님은 관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일단 조합에서 그렇게 센터를 믿어준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하고 저희가 한 6개월 동안에 관계를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맺어진 신뢰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간 위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순천 마을교육 활동가 편에서 우리 김현 선생님한테 이제 들은 내용들을 보면은 그 마을교육 자체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가 마을교육과정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순천 풀뿌리교육자치 협력센터가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지 자치회 등과 더불어서 또한 주력하고 있는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저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보통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사무를 위탁받으면 그 사무를 행정에서 기획하고 그 사무를 민간인들이 실행하는 조직으로 보통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간 지원 조직이 그런 역할보다는 그리고 지금 순천 풀뿌리는 그렇게 운영되기보다는 주로 하는 거는 플랫폼 역할인 것 같아요. 플랫폼 네. 역할인데 어쨌든 연결해주는 역할.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을 연결한다거나 마을과 학교를 연결한다거나 혹은 민간인과 관을 연결한다거나 그 한 중간에 어떤 플랫폼이 있음으로써 그들의 연결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역에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중간 지원 조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활동가들이 마을 활동가들이 지역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잘 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좀 가지게 한다거나 혹은 지역의 여러 교육 의제와 관련해서 그 의제를 모으고 공론장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시민들이 그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장들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저는 중간 지원 조직, 저희가 좀 바라보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요약하면은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마을의 교육적 의제를 발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간 지원 조직의 주력하고 계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얘기 중에 제가 역량을 강화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의제 발굴과 관련해서는 순천 혁신교육지구 혹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서의 정담회가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정담회가 어떻게 작동되는 거야? 그냥 이 와서 막 이야기만 하면 그것이 그냥 되는 건가? 정담회는 어떻게 나온 의견들이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거지 그 힘은 어떻게 나오는 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순천 정담회에 대해서 좀 우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한 이제 곧 30차례, 30차례. 30번이 이제 되고요. 29번 했고요. 저희가 이제 2018년 10월달에 교육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정담회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사람들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그 다루고자 하는 교육 이슈들은 중간 지원 조직에서 만들거나 혹은 지역에서 밑에서 이제 논의해보고자 하는 의제들이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누는데 그냥 시민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의견만 나누고 만약에 헤어진다면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공론장으로서 아쉬운 지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어찌됐든 그 행정 공무원들 지자체 공무원이나 교육지원청 장학사나 혹은 시의원이나 혹은 교사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좀 책임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그냥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그걸 조금 받아들여서 반영하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의 교육 경비라는 것이 그동안 시민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정담회 자리에서 그게 저희 뭐 중간지원 조직이나 시민사회에서 그걸 다뤄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과에서도 이 돈을 좀 잘 쓰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것이 만나서 공론장의 의제로 나오게 되었고 그 공론장에서 나온 한 차례 논의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때 나온 정담회에서 한번 공론이 된 다음에 한 4차례 정도의 추가로 또 TF가 운영되고 포럼이 또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반영되어서 주요 그 정책의 사업의 방향이 수정되는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뭐 어쨌든 우수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그 경비나 또 그 보충 수업에 쓰이던 경비나 혹은 원어민 수업에 쓰이던 경비들이 과연 우리 순천의 교육 방향과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 경비를 쓰였으면 좋겠느냐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공간혁신이라든지 아니면 마을교육 공동체에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기 시작했죠. 그게 어쨌든 일몰되고 새로 사업이 신규로 개설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것 같고 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용역을 맡겨서 그 진짜 순천 교육경비의 방향에 대해서 좀 방향을 정해보자 하는 용역이 있어서 올해 그 용역이 5월 30일 날 마무리돼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것까지 이어지니까 그냥 의견 청취 수준을 넘어서서 그렇게 이슈가 되었던 다루어졌던 그런 공론들이 행정에 반영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걸 요약해 보면은 정담회라고 해서 뭐 이른바 아무 말 다단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참여를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즉자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TF나 또 뭐 필요하다는 포럼이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책으로 예각화되는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필요하다면 입법화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사업 예산 수립과 같이 연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된 것 같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순천에 와서 느끼는 것은 그런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공무원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능하된 지역사회의 어떤 공동체 문화, 자치 문화인 것 같은데요. 순천이 이런 어떤 협업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게 됐던 그 사회적 배경이나 지역의 문화적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오랫동안 했던 주민자치의 경험들이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쨌든 저는 순천에 사실은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고
어쨌든 그 앞선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은 잘 모르지만 듣기로 그렇게 뭔가 어쨌든 국가에서 정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다시 판단하고 지역에서 판단해서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의미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좀 따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이제 순천만 습지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경험 자체가 우리가 항상 그 장면들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성공의 경험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어쨌든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이 그 평생학습 이런 것이 좀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가고 그런 시스템 하에서 뭔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행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2018년에 신원석 주무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누군가 어떻게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었다 하더라도 이게 빠른 시간 동안에 좀 꼽힐 수 있었던 거는 그 지역사회에 있었던 시민사회의 농축된 힘? 이런 것이 사실 좀 순천에 있지 않나. 그것을 저희는 약간 숟가락을 얹어서 그걸 잘 지금 좀 이렇게 구슬을 꿰듯이 좀 한 영역을 좀 다 만들어 그 바탕하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교육 자치나 협력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겸손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아까 구읍성 자리에서 광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그 시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그 상업 행위를 하시는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의 수계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서 합의를 이끌어낸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민주주의는 한 측면에서는 이제 권리를 둘러싼 경합도 이루어집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순천의 주민자치는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의 경험을 역사적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순천만이 복원되는 과정, 동천이 복원되는 과정, 광장이 복원되는 과정이 그랬던 것 같고 그 역동하는 그 경험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이뤘던 시민들의 경험이 마을교육 자치회 혹은 순천 혁신교육까지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오늘 인터뷰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 현장 다니면서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TV를 제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지역 갈 때마다 활동가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이유는 서로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 활동가들이 서로 응원하고 지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들한테 우리 센터장님 한 말씀, 응원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색하네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중간지원 조직에서 좀 꽤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사실은 현장에서 이렇게 마을교육 활동가를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활동비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줬다는 것이 순천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쨌든 1억 한 8천 정도, 1억 4천 정도의 예산으로 활동가들이 뭔가 몇 명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게 조금 의미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조건에서 어쨌든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행정과 계속 그 사이에 있으면서 어쨌든 마을 활동가로서 이제 느끼는 실제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감도는 좀 많이 점점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의 역할은 그 마을 활동가들의 그 활동 자체가 사적 활동이 아니라 우리 공적 활동이라는 점을 어쨌든 사회적으로 설득시켜내고 이제 그것들이 그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행정과 사실 마을 사이에서 그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어쨌든 제도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인데 어쨌든 그것들이 서로 간에 좀 잘 이해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잘 되기 전까지 어쨌든 너무 막 이렇게 헌신에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약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지치지 않을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좀 즐겁게 자기 활동으로서 행복하게 조금 하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활동가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서로 응원하면서도 소진되지 않는 그런 물적 조건, 제도적 조건을 함께 마련하자 이런 제안도 함께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임경원 센터장님의 바람만이 아니라 모든 활동가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담보돼야 될 조건 혹은 얻어내야 될 혹은 쟁취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마을교육 공동체 TV 순천 두 번째 편은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임경환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요? 네, 고생하셨습니다.